그날 화요일 아침, 박미경은 정확히 7시에 일어나 평소처럼 녹차 한 잔을 끓였고 완전히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고 다음 날 아침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정확히 똑같은 날짜가 표시된 걸 발견할 때까지 3월 7일 화요일, 같은 아침, 이미 살았던 바로 그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실의 가장 불안한 결함 중 하나를 탐구합니다. 시간 자체가 뒤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드문 순간들, 날들이 반복될 때, 우주가 소수의 사람들만 알아차리는 보이지 않는 되감기 버튼을 누를 때 말이죠. 이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공유하고 신경과학과 심리학이 이러한 시간적 혼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탐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클릭, 그리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중요하며 인간의식의 이 신비로운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박미경은 53살, 서울 강남구의 한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수십 년에 걸쳐 조심스럽게 구축한 편안한 루틴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평일 아침은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6시 45분 알람, 라벤더 향 비누로 샤워, 그 다음 부엌으로 내려가 동쪽을 향한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와 맨발 아래 따뜻한 온돌 바닥을 데우는 곳으로 주전자를 채우고 물이 끓으면서 커지는 휘파람 소리를 들으며 끓는 물을 딸이 3년 전 어버이날에 선물한 파란 도자기 머그잔의 녹차 티백 위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식탁에 앉아 노트북으로 학생들의 이메일을 확인하고 그날의 수업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기분 좋은 예측 가능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이혼 후 혼자 살게 된 그녀는 아침의 고요함을 감사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집이 주변에서 자리를 잡는 소리, 옆집 차가 시동을 거는 먼 소리, 고양이 세종이가 아침밥을 기대하며 계단을 내려오는 부드러운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식 말이죠. 매일 무엇이 일어날지 아는 데서 오는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3교시 수업에서 박경리의 토지 토론, 교무실에서 동료 정 선생님과 점심, 학생들이 자습하는 동안 책상에서 오후 채점 시간, 그리고 4시 30분까지 집에 와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고 책과 함께 자리를 잡는 것. 2024년 3월 7일은 정확히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미경은 알람 소리에 깼고 방은 여전히 커튼을 통해 걸러진 새벽의 회색빛으로 희미했습니다. 공기는 초봄 아침의 특유한 서늘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완전히 손을 놓지 않았지만 모퉁이를 돌면 따뜻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때 말이죠. 샤워를 했고 뜨거운 물이 어깨 위로 쏟아지며 마지막 남은 졸음을 씻어내는 것을 느꼈습니다. 녹차를 만들었고 베르가모트 향이 토스터에 넣은 식빵 냄새와 섞였습니다. 세종이가 발목 사이를 가로지르며 아침 요구를 가랑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히 있어야 할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학교에서 그녀의 하루는 평소의 리듬으로 펼쳐졌습니다. 토지의 녹색 불빛에 대한 3교시 토론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한 학생 김지민이 상징성에 대해 통찰력 있는 코멘트를 했고 미경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적어두었습니다. 정 선생님과의 점심에는 다가오는 교직원 회의와 정 선생님 손자의 이번 주말 생일 파티에 대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오후는 채점으로 지나갔고 빨간 펜이 박경리의 이미지 사용에 대한 에세이를 긁었습니다. 4시 15분에 가방을 싸면서 익숙한 하루의 끝 피로가 어깨에 자리 잡는 것을 느꼈고 복도를 닦고 있는 관리원에게 인사하고 가벼운 교통속을 운전해 집으로 왔습니다. 저녁은 고등어 구이와 나물이었습니다. 부엌 테이블에서 먹으며 지난주에 시작한 추리소설의 몇 장을 읽었습니다. 저녁 뉴스가 배경에서 재생되었습니다. 지역 정치에 관한 무언가, 내일 비가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 9시 30분에 양치질을 하고 치약의 민트 맛이 입안에서 날카롭고 깨끗했으며 면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올라갔습니다. 세종이가 침대 발치에서 웅크렸고 그의 따뜻함이 발에 닿았습니다. 평소처럼 6시 45분 알람을 맞추고 침대 옆 램프를 껐습니다. 잠은 평소처럼 쉽게 왔습니다. 미경의 눈이 알람 소리에 떴습니다. 방은 똑같은 희미한 회색빛 이른 아침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휴대폰을 끄고 화면을 흘끗 봤습니다. 6시 45분, 3월 7일 화요일. 잠시 날짜를 응시했고 아직 졸린 뇌가 보고 있는 것을 즉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3월 7일 화요일. 하지만 그건 어제였잖아. 그렇지 않았나요? 침대에 앉았고 이제 완전히 깨어나 이상하고 출처 없는 불안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다시 확인하고 화면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3월 7일 화요일 2024년. 첫 번째 생각은 휴대폰이 오작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은 항상 고장납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컴퓨터, 손상된 파일, 잘못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다뤄왔습니다. 침대에서 나와 발이 시원한 바닥에 닿았고 노트북이 있는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열었고 화면이 밝아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모서리의 날짜 2024년 3월 7일 화요일. 차가운 느낌이 척추를 타고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대 옆에 걸린 벽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3월 7일은 올해 화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이 날을 살았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김지민의 코멘트, 정 선생님의 손자, 저녁 고등어 구이. 미경은 면 잠옷을 입은 채 침실에 서서 피부의 아침의 서늘함을 느끼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어제를 꿈꿨을까요? 하루 전체처럼 느껴지는 정교하고 상세한 꿈을 경험했을까요? 하지만 꿈은 이렇지 않습니다. 단편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변화무쌍합니다. 그녀는 어제를 완벽한 선명함으로 기억했습니다. 녹차의 맛, 손에 든 빨간 펜의 느낌, 지민이 상징성에 대해 사용한 정확한 단어, 추리소설의 줄거리 포인트.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억이었습니다. 자동조종으로 아침 루틴을 거쳤고 마음은 질주했습니다. 샤워, 똑같은 라벤더 비누, 똑같은 뜨거운 물, 아래층, 주전자 휘파람, 파란 머그잔의 녹차, 식빵. 세종이가 나타나 가르랑거리며 음식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깊이 불안한 깨달음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제와 정확히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똑같은 각도로 온돌바닥을 쳤습니다. 세종이가 먼저 왼쪽 발목을, 그 다음 오른쪽을 비볐습니다. 식빵이 녹차에 물을 부은 정확한 순간에 튀어올랐습니다. 아침은 두 번째로 재생되는 녹음처럼 느껴졌고 모든 음이 똑같은 높이를 쳤습니다. 학교에서 불안한 느끼는 거의 공포에 가까운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동료 김 선생님이 어제 입었던 것과 정확히 똑같은 파란 스웨터를 입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니면 어제였나요? 1교시 전에 정 선생님 교실에 들렀고 정 선생님이 쾌활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 그 추리소설 다 읽었어? 미경은 어젯밤 해장을 끝냈습니다. 어제 점심에 정 선생님에게 그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정 선생님이 기대하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요. 미경은 간신히 말했고 자신의 귀에도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3교시가 왔습니다. 학생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김지민이 창가의 평소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경은 토지 7장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고 어제 상징성에 대해 물었던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민이, 세상에, 지민이 손을 들고 어제 미경이 적어둔 것과 정확히 똑같은 통찰력 있는 코멘트를 단어 하나하나 녹색 불빛 전 똑같은 멈춤, 똑같은 손동작으로 말했습니다. 미경은 교실 앞에서 얼어붙어 섰고 분필을 손에 든 채 지민을 응시하며 현실이 옆으로 기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24시간 전에 정확히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 정확한 통찰로 지민을 칭찬했습니다. 노트에 적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노트를 확인했을 때 교무실에서 정 선생님 맞은편에 앉아 정 선생님이 손자에 다가오는 생일 파티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으며 미경이 이미 어제 했던 대화, 지민의 코멘트에 대한 메모는 없었습니다. 3원 7일 페이지는 비어 있었고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경의 손이 샌드위치를 들고 약간 떨렸고 거의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전과 정확히 똑같이 펼쳐지고 있었고 미경만이 이미 그것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나머지 하루는 너무나 강렬해서 숨이 막힐 것 같은 데자비의 안개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모든 대화가 전과 정확히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작은 사건, 5교시에 연필을 떨어뜨린 학생, PA 시스템을 통한 일정 변경 공지, 4시 15분에 복도에서 지나친 관리원, 모든 것이 정밀하게 반복되었습니다. 미경은 마비된 충격 상태로 집으로 운전했고 마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미쳐가고 있는 건가요? 뇌졸중을 겪은 건가요? 시간을 다시 살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어떤 종류의 신경학적 붕괴인가요? 그날 밤 고등어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 테이블에 앉아 벽을 응시하며 파란 머그잔에서 녹차가 식어가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세종이가 그녀의 고통을 감지하고 가까이 있으며 그녀의 다리에 눌렀습니다. 9시 30분, 미경은 깊은 두려움을 느끼며 잠자리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일어났을 때 또 3월 7일이면 어떡하지? 이 날에 갇혀 계속 반복해서 살게 되면 그 생각이 가슴을 공황으로 조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몇 시간 동안 잠을 잘 수 없었고 집안의 모든 소리를 들으며 현실 자체가 어떻게든 부서졌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마침내 잠이 들었을 때 지쳐서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알람이 그녀를 깨웠을 때 즉시 휴대폰을 잡았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3월 8일 수요일,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안도감이 너무나 강렬해서 울기 시작했고 회색 아침 빗속에서 침대에 앉아 있었고 세종이가 걱정스러운 황금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미경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같은 날을 2번 살았습니다. 아니면 그랬나요? 사건에서 거리를 두면 둘수록 합리적인 마음이 그것을 무시하려고 더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전날을 살았다고 믿게 만드는 어떤 종류의 강렬한 데자비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억의 특수성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지민의 정확한 단어, 사건의 정확한 순서, 이미 본 영화를 보고 있다는 느낌,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학교 일이 끝난 후 노트북에 앉아 검색했습니다. 같은 날 다시 살기, 시간 루프 경험, 하루가 반복되는 느낌. 인터넷은 끝없는 이론을 제공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이론에서 양자 물리학, 영훈 계약과 카르마 순환에 대한 신비로운 설명까지 그 어느 것도 옳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필사적으로 설명하려는 사람들처럼 느껴졌고 무의미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 정교한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 지각과 기억에 대한 과학 문헌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실시간으로 현실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무언가가 일어나는 시점과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시점 사이에 약 300에서 500ms의 지연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과거의 패턴을 기반으로 현실의 모델을 구축하며 다음에 일어날 일을 끊임없이 예측합니다. 이 예측은 너무 부드럽고 매끄럽게 일어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을 경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불과 몇 분의 1초 전에 일어난 일을 기반으로 지금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뇌의 최선의 추측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경은 예측 코딩이라는 것에 대해 읽었습니다. 뇌가 도착하기 전에 감각 입력을 예상하는 방식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발이 착지하기 전에 뇌는 각 계단이 어떻게 느껴질지 예측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말할 때 뇌는 맥락을 기반으로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지 예측합니다. 이 예측 시스템은 우리가 복잡한 세계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 시스템은 이상한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데자비는 예측 시스템이 오작동할 때 발생합니다. 뇌가 실제로 방금 경험한 것을 예측했다고 생각하여 이 정확한 순간에 전에 있었던 것 같은 으스스한 느낌을 만듭니다. 그녀에게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수 있을까요? 뇌가 어떻게든 3월 7일에 대한 그렇게 상세한 예측을 만들어서 실제로 살았을 때 그날이 반복처럼 느껴졌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경험한 강도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전에 데자비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것은 완전하고 총체적이고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디테일이 일치했습니다. 모든 단어, 모든 제스처, 모든 순간. 수년간 만나온 의사 이진우 박사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손소독제 냄새와 에어컨의 부드러운 웅웅거림에 둘러싸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박사는 신중하게 듣고 메모를 하고 얼굴은 중립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스트레스 수준, 수면 패턴, 두통이나 시각장애를 경험했는지 물었습니다. 미경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일은 괜찮고 수면은 일반적으로 좋고 두통 없고 시각 문제 없습니다. 이 하나에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제외하고는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박사는 사건 수면이라는 수면 장애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잠과 게임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는 곳입니다. 때때로 사건 수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실제로 기억하는 극도로 생생하고 일관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발생하면 수면 전문의를 만나고 아마도 스트레스 감소 기법을 고려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미경은 감사하고 떠났지만 자신이 경험한 것이 수면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정상적인 설명을 거부하는 어떤 방식으로 그날을 2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녀의 관점을 완전히 바꾼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시간 경험에 전념하는 모호한 포럼에서 비슷한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수십 개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토론토의 한 남성은 같은 화요일을 3번 연속 살았고 런던의 한 여성은 일어났더니 어제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쿄의 은퇴한 교사는 딸의 결혼식을 2번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녀의 것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부인할 수 없지만 뒤에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포럼의 한 사람이 높은 스트레스나 감정적 강도 기간 동안 기억 형성의 시간적 이상에 대한 연구 논문을 링크했습니다.
논문은 드문 상황에서 뇌의 예측과 기억 인코딩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비동기화될 수 있어 실제 경험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예측 시뮬레이션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뇌는 소년간의 패턴 인식을 기반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데 너무나 능숙해서 예측이 실제 경험과 구별할 수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예측된 사건들이 현실에서 발생했을 때 반복처럼 느껴졌습니다. 미경은 의자에 기대어 앉아 창밖이 어두워지는 저녁에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게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뇌가 3월 7일을 너무 정확하게 예측했을까요? 지민의 코멘트, 정 선생님의 이야기, 모든 작은 디테일까지. 실제로 살았을 때 그날이 반복처럼 느껴진 걸까요? 하지만 왜? 그렇게 정교한 예측이 어떤 목적을 제공할까요? 연구 논문은 위협 탐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뇌가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반응을 준비하고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까운 미래의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것. 원시 시대에는 이것이 유용했을 것입니다. 포식자가 어디에 나타날지 예측하고 사냥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하는 것. 하지만 미경은 서울의 고등학교 국어교사였습니다. 포식자도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도 없었습니다. 3월 7일은 완전히 평범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뇌가 그렇게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을까요? 아니면 목적이 특정 위협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관한 것이었을까요? 불확실한 세계에서 통제감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내일이 알려질 수 있고 준비될 수 있고 숙달될 수 있다는 위안을 주는 환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 3월 7일 사건 후 3개월이 지나 미경은 일어난 일에 대해 일종의 평화에 도달했습니다. 시간지각, 의식, 예측의 신경과학에 대한 연구를 계속 일렀습니다. 우리의 현실 경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더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시각, 소리, 냄새, 감각은 예측 모델을 통해 필터링됩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다음에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라고 묻고 있으며 들어오는 감각 데이터를 그 기대와 비교합니다. 현실이 예측과 일치할 때 모든 것이 부드럽게 흐릅니다. 현실이 예측을 위반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놀라움의 충격을 받고 뇌의 모델을 업데이트하라고 말하는 예측 오류 신호를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적응하고 존재의 혼란 속에서 패턴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가 현실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뇌의 현실 해석,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최선의 추측을 과거 경험, 기대, 두려움과 희망으로 색칠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약간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뇌가 지금부터 0.5초 후에 존재할 것으로 예측하는 세계에서 미경은 일상생활에서 이 예측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잔에 손을 뻗으면 의식적으로 집기로 결정하기 전에 이미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뇌가 행동을 예측했습니다. 정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들으며 종종 정 선생님이 다음에 무엇을 말할지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초능력 때문이 아니라 15년 동안 정 선생님을 알아왔고 뇌가 정 선생님의 말하기 패턴, 좋아하는 문구, 전형적인 반응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뇌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측했습니다. 시뮬레이션했습니다. 현실보다 한 발 앞서려고 노력했습니다. 4월 7일의 경험은 이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였던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지 뉴런의 무작위 발화가 딱 맞는 패턴으로 그녀의 뇌는 다가오는 날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시뮬레이션을 생성했습니다. 너무 상세해서 실제 날을 살았을 때 예측과 현실 사이의 일치가 거의 완벽했습니다. 그녀가 이미 살았다고 믿게 만들 만큼 거의 완벽했습니다. 작은 차이점들, 여기 단어 하나, 저기 제스처 하나, 경험의 충격 속에서 잊어버렸거나 잘못 기억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해는 미경에게 이상한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잃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평행 우주로 돌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간 루프에 갇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뇌의 예측 메커니즘이 너무 잘 작동해서 의식을 속여 예측이 기억이라고 믿게 만든 것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불안했지만 또한 어떤 면에서는 아름다웠습니다. 인간의 뇌가 얼마나 정교하고 강력한지 의식적 인식 아래에서 끊임없이 작동하여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매끄러운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이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가 강렬한 데자비를 언급했을 때 미경은 배운 것의 일부를 공유했습니다. 딸이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진 이상한 꿈에 대해 언급하며 전화했을 때 미경은 시간 지각의 과학을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특정 견해로 모집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도왔던 이해의 위안을 공유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데자비 경험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 정확한 순간에 전에 있었던 것 같은 그 으스스한 느낌, 이 정확한 장면을 보고 이 정확한 단어를 듣는 것, 그것은 매트릭스의 결함이 아닙니다. 삶을 반복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기계 위로 커튼이 살짝 당겨지면서 뇌의 예측 시스템이 잠깐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뇌가 이 순간을 너무 정확하게 예측해서 도착했을 때 익숙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전에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분의 1초 전에. 또는 때때로 누군가가 말하기 전에 무엇을 말할지 알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텔레파시가 있어서가 아니라 뇌가 말하기 패턴, 생각의 리듬, 대화의 맥락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앞서 달리고 예측하고 반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뇌가 예상한 단어를 말할 때 약간의 인식의 충격을 느낍니다. 맞았습니다. 하지만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의식적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나는 패턴 인식이었습니다. 미경은 3월 7일 경험이 무섭고 방향 감각을 잃게 했지만 선물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인식. 이제 생각, 기대,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가정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예측이 정확할 때와 틀렸을 때를 알아차렸습니다. 현실이 그녀를 놀라게 할 때, 뇌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순간들에 매료되었습니다. 그 순간들은 더 실제적이고 더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뇌가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1년 후 미경은 그것에 대해 덜 자주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개인적 역사의 일부가 되었고 의식과 지각의 본질에 대해 가치 있는 것을 가르쳐준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여전히 녹차와 세종이와 함께 아침 루틴을 가졌고 여전히 정 선생님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하루를 보내는 방식에서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작은 결함들을 알아차렸습니다. 뇌의 예측이 약간 빗나가는 순간들. 물 한 컵에 손을 뻗었을 때 예상보다 더 무겁거나 가볍게 느껴지면 그 작은 놀라움의 충격이 뇌의 컵의 무게 모델을 업데이트하라고 말합니다. 또는 방에 들어가 한 곳에서 무언가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현실이 다시 주장하기 전에 짧은 방향 감각 상실. 이것들은 거대한 시간적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측과 현실 사이의 평범한 마찰로 매일 수없이 일어나고 보통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 결함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이상하게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녀의 현실 경험이 뇌의 끊임없는 예측과 해석 작업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감각 데이터의 수동적 수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의식적 경험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이 불공평했다고 불평하거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냥 알았다고 형편없이 했다고 말할 때 미경은 그들의 경험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사실이 아닌 예측인지 부드럽게 지적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다리고 보세요. 그녀는 그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뇌는 최악을 예측하여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예측은 현실이 아닙니다. 정 선생님은 친구의 변화를 알아차렸지만 무엇이 다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은 어떻게든 더 현재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삶의 순간순간 흐름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 선생님이 말할 때 미경은 이미 답을 구성하기보다는 정말로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소방훈련, 일정 변경, 학생의 감정적 폭발, 미경은 기대가 무너진 것에 대한 좌절보다는 차분한 유연성으로 처리했습니다. 요즘 뭔가 달라 보여. 정 선생님이 사건 6개월 후 어느 날 점심에 말했습니다. 더 선 같은 거 있어. 미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얼마 전에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만든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에게 전체 이야기를 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미친 소리로 들리지 않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는데 너무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쓰는 대신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실은 미경이 자신과 일종의 게임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예측이 일어나기 전에 뇌의 예측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 모퉁이를 돌면 누가 올지 뇌가 예상하는 순간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과제를 채점할 때 특정 학생이 어떤 실수를 할지 예측하는 자신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녁을 요리할 때 의식적인 마음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기 전에 재료를 향해 손을 뻗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것은 의식의 기계가 작동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았고
평소에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예측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압도당했을 때 눈을 감고 예측 없이 순간에 있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냥 숨쉬기, 그냥 감각하기, 다음 숨, 다음 소리, 다음 생각을 예상하지 않기. 놀랍게도 어려웠습니다. 뇌는 예측하고 싶어 했고 현실보다 앞서 있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측 기계를 조용히 할 수 있었던 짧은 순간들에서 평화와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끊임없는 시뮬레이션 아래의 고요함. 다시는 3월 7일 사건과 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반복처럼 느껴지는 하루 전체 예측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신경활동의 일회성 완벽한 폭풍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마도 예측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그녀의 인식이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을 바꿨을 것입니다. 몰랐고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험은 그 목적을 다했습니다. 의식에 대한 이해를 깨고 시간적 경험에 구성된 본질을 보여주었습니다. 3월 7일 기념일에 미경은 6시 45분에 일어나 녹차를 만들고 부엌 테이블에 앉아 창문을 통해 해가 뜨는 것을 봤습니다. 이날을 2번 산 자신의 버전에 대해 생각했고 그 경험에 너무 겁먹었던 자신을, 초기의 자신에게 연민을 느꼈고 감사했습니다. 두려움이 인간의 뇌와 시간의 관계에 대해 심오한 것을 이해하도록 밀어붙였습니다. 뇌는 미래를 예측할 때 당신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을 보호하고 이점을 주고 복잡하고 때로는 위험한 세계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예측을 너무 잘해서 때때로 예측을 기억으로 착각한다는 사실, 그것은 버그가 아니라 기능입니다. 뇌가 당신의 삶의 패턴을 너무 철저히 데워서 놀라운 정확도로 내일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도착하여 시뮬레이션과 일치할 때 의식적으로 예측으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확인된 예측에 깊은 만족을 느낍니다. 우리는 모두 약간 미래에 살고 있다고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부엌 벽을 가로질러 황금빛 줄무늬를 그리는 아침 빛을 보면서 우리의 뇌는 시간 속에서 앞으로 뻗어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기고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아름답게 작동합니다. 의식적인 마음이 아직 완전히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 우아하게 탐색하고 반응합니다. 예측 시스템이 이미 우리를 준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시간여행자입니다. 과거나 먼 미래로가 아니라 다음 몇 초, 다음 몇 분, 예상되는 다음 날로. 그리고 때때로 드물게, 신비롭게 기계가 자신을 보여줍니다. 예측이 기억처럼 느껴집니다. 시뮬레이션이 살았던 경험처럼 느껴집니다. 미래가 데자비처럼 느껴집니다. 박미경은 은퇴하기 전 5년 더 국어를 가르쳤고 침실 창문에서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해안 근처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정 선생님과 계속 연락했고 딸을 정기적으로 방문했고 신경과학과 의식 연구에 대해 광범위하게 읽었습니다. 3월 7일 경험은 항상 그녀와 함께 남아 있었지만 트라우마가 아니라 통찰로, 현실이 베일을 들어올리고 익숙한 것 아래의 기묘함을 보여준 순간으로. 인간의 뇌는 인류의 가장 정교한 예측 기계로 끊임없이 다음에 올 것의 시뮬레이션을 생성하고 현실의 순간순간 경험은 실제로 현실에 대한 뇌의 최선의 추측이며 새로운 감각 정보가 도착하면서 끊임없이 업데이트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간 자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꾸준한 앞으로의 흐름은 부분적으로 의식에 의해 구성되며 우리의 뇌는 개별 순간들을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매끄러운 내러티브로 엮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측과 기억, 상상과 경험 사이의 경계는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공성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통찰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신경 시뮬레이션, 현실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뇌의 예측. 하지만 그것은 또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예측 기계를 이해한다면 무의식적으로 그것에 의해 주도되기보다는 그것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 재앙을 예측하게 만들 때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내일이 어제와 똑같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자신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놀라움, 현실이 예측을 초과하는 순간 세계에 대한 내부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확장하는 경험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시간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앞으로의 나를 이미 살았다고 확신하며 잠에서 깬 적이 있나요? 현실이 너무 강렬한 데자비처럼 느껴져서 정신을 의심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혼자가 아니며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아세요. 단순히 뇌의 예측 시스템이 과부하로 작동하는 것을 경험했을 뿐이며 두개골 안의 이 1.4kg 기관이 얼마나 정교하고 강력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뇌는 당신을 보호하고 준비시키고 예측 불가능한 세계에서 이점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렇게 하면서 불가능하고 마법 같고 무섭게 느껴지는 경험을 만듭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시간적 기묘함의 순간들, 예측과 대자기의 경험들, 미래가 도착하기 전에 익숙하게 느껴진 때에 대해 말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의식의 신비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현실의 본질에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는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모두 이 이상하고 예측되고 시뮬레이션된 존재의 경험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그것을 덜 아름답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움을 더욱 심오하게 만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날 때까지 자신의 마음에 대해 호기심을 유지하고 이 순간, 예측된 다음 순간이 아닌 실제 이 순간에 현재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뇌는 당신이 어제 내일을 살았다고 믿게 만들 때에도 당신의 최고의 보호자입니다. 건강하세요.